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재판 출석 문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처음으로 불참한다. 9년 전인 2010년 노 전 대통령 1주기 추도식 때 김 지사는 봉화재단 사무국장을 맡아 추도식 주최를 주도했다. 김 지사는 재판 때문에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을 앞두고라는 글에서 올해로 10년이다. 이제는 정말 떠나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뗀 뒤 저 스스로 이번 추도식을 탈상하는 날로 생각하고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 출석 문제로 참석이 어려워졌다. 탈상은 뒤로 미뤄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이후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제가 이겨내야 할 운명 같은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 조금 늦더라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통령님을 찾아뵈려 한다며 뒤로 미룬 저의 탈상은 그때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노무현이 되려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봉화마을을 가득 메울 것으로 믿는다며 그분들 모두가 마지막 비서관이고 대통령님의 동지라고 표현했다. 또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많은 분이 응원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여러분께 진 빚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노 전 대통령 9주기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했다. 김 지사는 대장님 잘 계시죠? 저 경수입니다로 오늘 뗀 뒤 그해 5월 19일 비서관들과 책을 더는 만들지 않겠다는 마지막 회의를 마치면서 하신 말씀. 이제는 그만 손을 놔야겠다. 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나 하는 자책감이 있다. 그게 너무 마음 아팠다고 고백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장님, 저도 요새 들어 여러 군데 두들겨 맞았다. 대통령님을 공격했던 그분들은 새로운 시간을 싫어했던 것 같다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저렇게 할수록 더 잘 알겠다. 그들은 그저 회방꾼에 불과하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두려울 뿐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들은 과거를 믿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믿는다. 어둠에 맞서는 제 근육이 더 단단해졌다. 새벽을 부르는 제 호흡이 더 선명해졌다며 우리가 새로운 산맥,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더불어 사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결코 두려워하지도 흔들리지도 않겠다. 뿌리가 굳센 나무와 산. 그 덕택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했다. 김 지사는 23일 서울고법 형사 2부 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 등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 전인 오후 1시 45분께 서울법원 종합청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노 전 대통령 10주기의 재판으로 참석 못하게 됐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자 김 지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너무 아쉽다. 저를 대신해서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봉화마을을 찾아주시고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면서 아쉽지만 저는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해로 10년이다. 이제는 정말 떠내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추도식을 준비했는데 어려워졌다며 항소심 재판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다.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모든 것이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 33, 씨를 증인으로 불러 김 지사의 1심 실형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킹크랩 시연회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박 씨는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매일 댓글 작업 기사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드루킹 김동원, 50, 씨에게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댓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특히 박 씨는 김 씨의 지시로 킹크랩 시연회에 사용할 브리핑 초안 자료를 만들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박 씨에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킹크랩 극비라는 킹크랩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포함해 온라인 정보 보고 문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지사한테 브리핑한 후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도 없고 사실관계도 다르다며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브리핑은 들었지만 경공모 조직에 대한 설명이었을 뿐 킹크랩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킹크랩 연회를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7만 6천여 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 개의 공감, 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경수 넥스트칩 대표는 23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넥스트칩 본사를 찾은 자리에서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지원 대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성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판교에 있는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업체인 넥스트칩을 방문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주체인 팹리스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지원 대책을 업계에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NCN의 자회사인 넥스트칩은 1997년 설립돼 카메라 영상시 노처리 ISP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개발해왔다. 최근 차량용 고화질 영상 처리 반도체를 개발해 현대, 기아차와 일본의 자동차 부품사인 클라리온에 납품하기도 했다. 성 장관은 넥스트칩 경영진과 간담회에서 팹리스 업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정부가 2030년 팹리스 시장 점유율 10%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지만 결국은 한국판 퀄컴이나 NXP와 같은 우수한 팹리스 기업이 배출되는 것이 진정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수 넥스트칩 대표는 반도체를 개발해서 실제 매출을 올리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크지만 고급 기술 개발을 지향하지 않고는 해외 경쟁 업체에 따라잡히기 때문에 기업은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책의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하며 팹리스 전용 펀드 등 자금도 긴 안목으로 팹리스 업계에 투자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에 총 1조 9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이 가운데 자동차, 바이오, 헬스, 스마트 가전 등 5대 유망 분야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과 관련 2,705억 원을 팹리스 업계에 투자한다. 지난달 말 확대 출범한 반도체 수요 기업과 국내 팹리스 간 연계 채널인 얼라이언스 2.0도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 바이오, 의료, 에너지 등 5대 분야의 반도체 수요 기업과 팹리스 등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정부는 수요 기업이 원하는 반도체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연간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해 국내 팹리스를 통해 제품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5개 과제에 32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넥스트칩이 2019년 얼라이언스 과제 수행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민간 주도의 팹리스 전용 펀드 1,000억 원 규모는 8월 모 펀드 운용사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팹리스 인력 양성과 관련 올해 기업과 정부가 1대1로 매칭하는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40억 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실트론 참여를 시행한다. 팹리스 업계가 필요한 기술 개발 사업에 정부가 50%의 자금을 매칭하고 대학원석, 박사급 인력 참여를 통한 설계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